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술김에 유신을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시절의 상징입니다. 천여 명의 국민이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긴급조치를 발령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만 있다. 따라서 긴급조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의 문제점들을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7년 7월 막노동하던 한 시민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법과 민방위 조직을 만든 건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연행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한 전형적인 인권 탄압 실상입니다. 1972년 집권 11년째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7 비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선언이 있은 후 국민투표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0월 27일 유신헌법이 탄생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한을 줬던 유신헌법 53조입니다.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정 전반에 대해 긴급조치하거나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4년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 저지를 시작으로 1975년 서울대 김상진 학생이 유신체제의 항거에 할복 자살하기까지 총 9번의 긴급조치가 선포됐습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12월 10일 긴급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위반자는 1140명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3년을 복역한 오모 씨는 35년이 흘러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1978년 정부를 비판해 20여일간 구금당했던 최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국가가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뒤집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찍이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 긴급권과 같은 통치 행위에 대해선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면 통치 행위라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대법관들이 굉장히 낡은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칼로 살인을 저지르면 칼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신헌법 53조 사항은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어제 판례는 유신시대의 헌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